근데 모양적으로 많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재수술을 받으려고 절대로 코끝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런 거는 저는 권장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이 환자분은 외국 환자분이신데 2년 정도 전에 베트남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모양적으로 많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재수술을 받으려고 저희 병원에 연락이 됐고 상담을 한 다음에 수술을 계획하고 오셨어요. 일단은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죠. 정면에서 보게 되면 콧구멍에 왜곡이 되게 많아요. 왼쪽은 많이 찝혀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라운드하지만 뭔가 어색하고, 코끝도 뭔가 뾰족하게 보이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 뾰족한 느낌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너무 강한 느낌의 콧대 라인을 갖고 있죠. 옆에서 봤었을 때도 이런 어색한 뾰족함이 보이죠. 환자분이 얘기했을 때는 실리콘 사용하고 귀여운 걸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코끝을 만져봤었을 때 코끝이 너무 딱딱하고 이 부분이 되게 각져 보여서 뭔가 다른 걸 사용했을 것 같은데, 귀여운 거는 이 정도로 뾰족한 느낌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설명을 했지만 환자분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셨어요. 특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신 것 같아서 CT를 찍었죠. CT를 보게 되면 실리콘이 들어있고 특별하게 이 코끝에서 보여지는 구조는 없어요. 우리가 CT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되게 뼈와 연조직의 차이 정도만 볼 수 있고, 실리콘 정도는 그 중간 정도의 음영을 띠고, 연골도 약간 그 중간 정도의 음영을 띠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뭐 콧등 연골과 코끝 연골이 확연하게 분리돼서 보인다거나 이런 구조들이 정확하게 관찰되진 않아요. 구조적인 그런 중간의 한계는 있죠. 그래서 실리콘의 두께를 좀 측정한다거나 비중의 연골의 사이즈를 측정한다 할 수 있고, 항상 보는 거지만 코끝에서 시작해서 실리콘 위쪽에 보이고, 비중격 보이고, 비갑게 보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비중격 연골과 비중격 뼈의 경계가 소실된 거 없이 쭉 있고, 제가 코 안쪽으로 해서 면봉으로 터치해 봤었을 때도 연골이 어느 정도 단단은 했어요. 비중격은 안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대체 뭐냐, 환자분한테 얘기 안 하고 뭐 늑연골 같은 거를 썼을 것이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진 않고,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고, 비중격 연골의 사이즈를 측정해 봤었을 때 이게 한 25, 앞뒤로도 한 25 정도 돼서 아주 큰 편은 아니었거든요. 연골을 채취해서 이 뾰족한 느낌이 들게 한 걸 제거한 다음에 비중격 연골로 수술하기에는 수술자 입장에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걸 제거했을 때 코가 비중격 연골로 지탱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기증늑연골을 생각하고 들어가자.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안 되면 기증늑연골을 사용하자. 아마도 기증늑연골을 쓸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에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실리콘은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실리콘이 나왔어요. 이 모양 보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고 보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실리콘이 딱 그런 모양으로 있어요. 실리콘이 살짝 떠 있는 게 관찰되고, 두께를 봤었을 때 한 5mm 정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쪽이 깊게 파여 있는 게 보였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실리콘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안쪽이 이렇게 파여 있죠. 그래서 실제 높이는 실리콘만의 높이를 치자면 한 4.5 정도 되지만, 실제 이 떠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보자면 거의 6.5 정도 되는 높이감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되게 한 6.5 정도 된다 생각하고 한 4mm 정도로 낮춰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수술에 임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코를 열고 하긴 했더니 코에 인공물질로 지지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수술 중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이게 다소 불편하실 수 있어서 일단은 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빼면 이런 것들이 두 개가 격자 형식으로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앞부분이 뾰족하게 겉으로 표현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물질이 있다 보니까 피부가 못 받아주고 왜곡되는 현상으로 코끝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했고, 실제 수술방 내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앞쪽 부분이 뾰족하게 역할을 하고, 피부적인 부분은
자기 연골은 좀 그걸 유지하면서 받아주는데 인공물질은 받지 못하고 피부가 당겨지면서 더 뾰족한 느낌을 가중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찝히듯이 표현되는 경우를 봐요. 인공물질은 절대로 코끝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항상 설명드려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PCL이라는 거예요. 폴리캐프로락톤이라고 해서 뭐 인체에서 쓸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 코에서는 항상 얘기했지만 표정을 지으면서 코끝은 압력을 계속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변형이 오거나 콧구멍 모양이 이상해진다거나 피부적으로 뾰족해진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권장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고 이런 걸 제거하고 수술을 진행했어요. 옆에서 봤었을 때 이런 찝힘이나 그런 것들이 저런 거에 이제 나타났고 수술장에서 결국에는 안에 들어가 봤는데 비중격 연골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PCL이라는 게 비중격 앞쪽에 붙게 돼서 이거를 떼버리면 이 비중격 앞쪽 부분이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뒤에 있는 거 사이즈도 얼마 크지 않은 걸로 덧해가지고 버티긴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증늑연골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거는 1개월 차 사진이에요. 보게 되면 뾰족하고 이렇게 됐던 건 없어졌고 콧볼의 찝힘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역시 약간은 남아있어요. 이분은 콧볼 축소까지 그때 해서 콧볼 축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콧볼 축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자르더라도 항상 보수적으로 자르고 자연스러운 선에서 잘라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잘라내서 이런 찝힘이 더 많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였고 대신 연골적인 부분의 배치가 너무 쪼그라들고 인공물질로 인해서 찝혀 보이는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전보다는 그런 왜곡이 많이 덜해졌고 코끝이 휘어 보이는 느낌도 덜했었어요. 측면 모양 보게 되면 이런 뾰족한 느낌이 부드럽게 연결이 됐고 어색하게 비주가 길었던 부분도 정리가 됐죠. 콧대는 한 6mm 정도 되는 두께라고 볼 수 있었고 저는 4mm 정도 줄여서 갔어요. 그래도 눈이 이마에 비해서 깊게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두께감이 있는 분이라서 수술하고 나서도 콧대의 높이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모양으로 됐어요. 코끝이 훨씬 더 이뻐졌죠. 측면을 보게 되면 이거 본인 귀국하신 다음에 보여준 사진이에요. 측면에 많이 보이던 콧구멍은 많이 줄어든 상태죠. 이 사진을 보면 코끝이 살짝 높이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해서 그런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경과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은 들긴 하고요. 대신 콧구멍이 보이는 느낌은 정말로 많이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어색하고 남성스럽고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여성스러워지고 높이감도 있고 라인감도 훨씬 더 여성스러워져서 환자분은 되게 만족해 했던 케이스였어요. 아무래도 코끝에 인공물질 쓰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는 정말로 반대해요. 그런 것들이 부자연스럽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의 어떤 배열이나 피부적인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변한다거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쪽에다가 썼을 때는 탈출돼서 나와버린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상담을 하다가 코끝에 인공물질 써서 해보자 이렇게 하신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코 수술 이후 코 모양이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서 재수술을 한 케이스에 대한 리뷰를 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님이었습니다.